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이제 3월에 등기 강론입니다. 교재 339페이지 보시면 앞전에 이제 용익권 등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이렇게 이제 했고요. 오늘 이제 저당권입니다. 의의는 민법 그대로입니다. 그 의의 보세요. 채무자 또는 제3자, 물상보증인이 채무담보로 이제 제공해준 저당의 목적 객체가 부동산 기타 이제 목적물인데,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 토지 건물과 그 다음에 이제 등록되는 자동차 뭐 이런 저당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이제 토지 건물이고요. 또 지상권, 전세권에서도 했던 것처럼 지상권, 전세권이 저당의 목적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목적물의 점유 이전 없이 제공자, 설정자에게 맡겨두고, 만약에 이제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하지 않으면 저당권자가 이제 목적 부동산에 경매를 해서 우선 변제를 받는다. 민법에 규정된 그대로입니다. 자, 바로 등기부를 보십시오. 340 곧 넘겨서 그죠? 3페이지에 있습니다. 얼구에 그 저당 등기가 되어 있고요. 저당이 이제 변경되는데, 우선 전체적으로 저당하면 항상 그죠? 채권자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있죠. 우선 채권자 하면 대부분 이제 우리가 은행이죠. 여기 이제 우리 여러분 책에는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채권자가 은행이고, 그 다음에 채무자가 내가입니다. 내가라는 거는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은행 가서 돈을 이제 빌립니다. 채권액 또는 채권 건저당에 가면 이제 최고액인데, 채권 계약을 맺죠. 1억이라는 채권 돈을 빌리고, 채무자인 내가 은행에다가 내 집입니다. 건물, 토지나 건물을 채권자에게 이제 저당을 잡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저당의 공시 방법은 등기입니다. 저 등기부에 이제 우리 그 책에 지금 보신 이렇게 이제 얼구에 저당 등기가 됩니다. 채권자가 저당권자고요. 나중에 이제 건저당, 일반 저당을 먼저 설명드리고 건저당을 이제 따로 별도로 이제 설명드릴 겁니다. 여기는 일반 저당이고요. 저당 설정자가 채무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3자. 제3자라는 게 이제 민법에서도 이런 배우신 것처럼 돈은 채무자가 빌리고 저당 설정은 제3자가 요 건물, 나중에 있죠. 채무자의 X 건물 또는 뭐 X 토지, X 건물, 제3자 것을 Y 건물 또는 Y 토지고, 그죠? 이때 제3자를 물상보증인이라고 하죠. 민법 시간에도 다 배우셨죠. 물상보증인이고, 저당 설정자가요, 채무자가 저당을 설정하면 채무자가 저당 설정자가 되고, 제3자가 저당을 설정해주면 이 제3자가 저당권 설정자가 됩니다. 당사자 간에 채권 채무 계약의 당사자와 저당 설정의 당사자가 이제 다를 수 있다. 그 말은 채무자와 저당 설정자가 같은 경우, 또 이제 돈은 채무자가 빌리고 저당은 제3자가 설정했을 때 저당 설정자와 채무자가 이제 다르죠. 다를 수가 있다. 그런 이제 우리 등기부에 보면 일단 얼구 1번에 등기 목적의 저당 설정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그죠? 접수란에 있는 게 등기한 날짜, 그리고 접수번호, 등기 원인 안에 적어진 2017년 3월 3일 설정 계약인데요. 이게 이제 저당 설정 계약입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이 내가 은행 가서 돈 1억을 빌리는 요게 이제 채권 채무 계약이고, 그 다음에 저당 설정 계약과 등기, 이렇게 이제 등기를 합니다. 필요적 기록 사항이 요즘 저당 등기에서 그 권리자란에 채권액이, 일반 저당은 채권액, 건저당에 가면 채권 최고액으로 적어집니다. 5천만 원. 보통 이제 5천만 원이든 뭐 1억, 이렇게 이제 제가 예를 드는데 1억을 빌렸고, 그죠? 그 다음에 이자가 이제 연 3푼인데 3%, 연 3푼, 그런데 요즘은 3푼, 뭐 3분, 그런데 같은 말이고 연 3%입니다. 채무자가 신영숙이고 저당권자가 대부분 은행인데, 은행이라는 거는 채권자가, 우리가 대부분 은행 가서 돈을 빌리고 저당을 잡는데, 여기는 이제 이건주라고 개인으로 돼 있습니다. 이건 뭐 은행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우리가 실제 등기부상에, 실무에 가면 뭐 저당 많이 보죠. 등기부상에 대부분 저당이 많이 잡히니까. 그래서 저당권자, 채권자가 저 은행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무슨 은행, 뭐 우리 무슨 지점, 무슨 동, 무슨 지점 이렇게 써집니다. 그리고 이제 1대1 저당권이 변경이 되는데요. 부기등기죠. 나중에 이제 저당권 변경에 따른 부기등기를 합니다. 원인은 변경계약인데 이자가 연 5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에요. 일단 이자가, 일반 저당은 이자가 등기되고 연 3%를 주기로 했는데, 처음에 이제 계약이 여기서 하나가 이제 이자를 연 5%로 올렸습니다. 보통 이율이 오르는데, 그죠? 이렇게 이제 이자가 등기되고, 이게 이제 변경 등기입니다. 그죠? 이런 변경 등기를 해야, 요거 변경 등기를 해야만, 그래야만 이제 나중에 5%에 대한 이자를 배당 경매가 됐을 때, 배당을 받을 때 이제 변경 등기돼 있지 않으면 배당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자를 연 3%로 정했다가 5%로 변경하고 변경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건저당 할 때요, 바로 다음에 이자 관계, 이런 등기 관계 때문에 일반 저당보다는 대부분 이제 나중에 건저당을 잡게 되는데요. 그건 건저당 할 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우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시간 말씀드리는 민법에 저당권이 뭐다, 이걸 충분히 이제 배우셔야 되고, 아직 우리가 1, 2월에 대한 연장이고요. 첫 타임인데, 민법적으로 말하면 똑같습니다만은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첫 번째 채권 채무 계약을 먼저 맺습니다. 이게 이제 채권 계약이죠. 그럼 이 채권 계약이 주된 계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당 설정, 채무자나 제3자와 저 채권자, 저당권자 간에 저당 설정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등기를, 저당 등기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항상 그죠. 첫 번째, 채권 계약이 주된 계약이고 저당 계약이 종된 계약입니다. 늘 잊으시면 안 됩니다. 민법에서는 주된 계약, 종된 계약, 이걸 이제 구분하게 되는데 항상 이렇죠. 채권 계약이 존재해야, 채권 채무 계약이 먼저 존재해야 저당 계약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채권이 소멸하면, 돈을 다 갚아서 채권이 소멸하거나 채권 채무 계약이 무효이면 저당 계약도 무효고, 이 등기도요, 저당 계약에 따른 이 저당 등기도 무효가 됩니다. 또 하나 다 배우셨죠?
채권이 소멸해서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합니다. 다만 채권 소멸에 따른 저당 소멸은 저당권의 소멸은 말소 등기 없어도 소멸한다. 판례로도 배우셨고 나중에 우리 돌아가면 민법 186조 7조 187조죠. 7조 법률의 규정에 따른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도 소멸하고 요 등기 저당 등기를 말소하게 되는데 물론 그죠? 말소 등기를 하게 되겠지만 채권 소멸로 인한 저당의 소멸은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합니다. 또 하나 채권이 양도되면 채권이 이전되면 저당도 따라가고 반대로 저당권하고 채권을 분리 처분할 수 없다. 수없이 나옵니다. 민법이든 등기법이든 똑같습니다. 다만 채권 양도와 저당 이전은 항상 함께 일체를 이루어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채권과 저당은 분리 처분 금지고 또 우리 법에도 민법 등기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습니다. 채권과 저당을 분리 양도하거나 분리해서 처분하거나 아는 다른 권리에 분리하여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채권을 우리가 갚아 나가는데 원금과 이자 매월 이자를 내고 원금을 갚아 나가죠. 그러면 일시불로 갚을 수도 있고 할부로 매월 나눠서 갚는데 채권이 모두 소멸할 때까지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저당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걸 이제 불가분성이라고 그래가지고 민법 시간에 이제 배우게 됩니다. 항상 저당 공부하실 때 요 채권과 저당, 채권 계약과 여러분 은행 가서 돈을 빌리고 여러분 집을 아파트나 집을 저당을 잡게 됩니다. 두 개의 계약을 하게 되죠. 은행과 그리고 이제 등기하게 되는데 만약에 채무자가 돈을 빌리고 물상보증인이 저당 설정을 물상보증인인 제3자가 한다면 그때는 채권 계약은 은행 채권자하고 채무자인 여러분이 내가 하고 이 저당 계약을 제3자가 물상보증인이 해주게 되면 이 저당 설정 계약은 물상보증인이 와서 은행에 와서 저당 계약을 은행과 하게 됩니다. 나누어지죠. 항상 저당 채권과 저당 계약을 구분해서 알아두시고 등기부에는 요 저당 등기할 때 책에 보시면 343페이지 그죠? 거기 등기부에 채권액하고 채무자 요 두 가지가 필요적 기록 사항이고 등기할 때 이자도 물론 이자도 등기를 합니다마는 이자라든가 변제기라는 거는 돈을 언제까지 갚는다 이런 이행기 변제기 같은 거는 임의적 기록 사항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첫 번째 묻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민법적으로 말하면 돈 1억을 우리가 보통 은행에 가서 돈 1억을 빌리고 건물이나 토지를 저당을 잡게 되는데 돈을 빌린 게 아니고 채권이 금전 채권이 아닌 비금전 채권 또는 예를 들어서 토지 돈을 빌린 게 아니고 여러분 토지를 빌리고 건물에 저당을 잡습니다. 근데 왜 토지를 빌리고 건물에다가 저당을 잡아주느냐? 그건 토지 임대료를 담보하기 위해서 매달 토지를 임대하면 매달 얼마씩 임대료를 주게 되죠. 월세를. 그걸 담보하기 위해서 돈을 금전 채권이 아닌 비금전 채권을 담보로 이렇게 저당을 잡을 수도 있다. 또 민법에서는 피담보 채권,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은 금전 채권이 아니어도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꼭 금전 채권이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는
저당권자로 적어지죠. 등기부에. 그런데 이제 채무자는 이제 채무자가 누군지 요걸 적고, 만약에 제3자가 저당 설정자가 물상 보증인이면 요 물상 보증인은 이제 갑구의 소유자로 적어져 있죠. 우리가 이제 등기부 처음에 그죠? 등기부 할 때 그때 이제 갑구에 있는 우리 잠깐 그 180페이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교재 180페이지를 보면 거기 이제 토지 등기부 표제부 밑에 건물 등기부 보시면 180페이지에 건물 등기부 갑구에 소유자가 윤춘실이고, 그 다음에 얼구에 저당권에 보면 채무자가 거기 신익희, 그 다음에 건저당권자는 우리은행, 거기 이제 은행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채무자 신익희가 이렇게 설명했죠. 그 180페이지 할 때 채무자 신익희가 돈을 빌리고 저당 설정은 누가 해줬습니까? 갑구에 2번에 있는 윤춘실이가. 윤춘실이라는 사람이 물상 보증인이고 저당권 뭐라고 그랬죠? 제가 설정자. 그러면 윤춘실이와 신익희는 어떤 관계냐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어떤 관계냐 했을 때 이제 부부 이야기를 했죠. 신익희가 남편, 윤춘실이가 부인이다. 그럼 이제 남편인 신익희가 우리은행, 거기 은행이죠. 채권자. 우리은행 가서 돈을 빌리고 저당 설정은 윤춘실이라는 사람이 해준 겁니다. 요때 우리가 요 180페이지 처음에 등기부 설명할 때 이렇게 이제 물상 보증인, 저당 설정자와 채무자가 다른 경우 이걸 이제 설명드렸고, 다시 그 343페이지로 다시 와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등기부를 보면서 저당 등기가 이렇게 이루어진다. 또 이자 관계는 요 이자 이야기는 제가 다시 건저당 하면서 또 설명드릴 겁니다. 자, 넘겨보시면 공동저당이라고 있는데요. 여러분, 공동저당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 보신 것처럼 이 채무자 소유인 X 건물과 제3자 소유인 Y 건물을 두 개죠. 이 두 개. 이 둘이 다 첫 번째 이야기가 두 개 이상의 부동산. 자, 보십시오. X 건물과 Y 건물. 요 둘 이상의 부동산을 저당 잡을 때 그걸 공동저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민법에서는 이제 공동저당을 좀 깊이 배우지만 우리는 일단 첫 번째 두 개 이상의 부동산이 저당 잡히면 공동저당이라 그러고요. 등기부에 보십시오. 그 우측에 345페이지에 거기 저당 설정해 놓고 채권액, 이자, 채무자, 저당권자 적어져 있고요. 맨 아래 그 등기부 권리자란에 맨 밑에 보면 공동담보라고 써놓고 건물 등기에 있는 33의 1호 요 건물과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0번지 토지, 토지와 건물이 우리가 공동저당 그럴 때 요 토지 있죠. 토지하고 요 토지 위에 있는 건물 있죠. 여러분 이 땅하고 건물은 항상 별개니까, 토지와 건물은 별개니까 요 토지 건물이 공동저당이 잡힐 수가 있죠. 그때 이제 이렇게 등기부에 요 토지하고 건물이 공동저당이 잡혔다고 이렇게 적어집니다. 우리 시험에는 공동 두 가지를 묻는데, 하나는 공동저당 되는 부동산이 이렇게 소유자가 채무자인 소유인 X 건물과 제3자 소유인 Y 건물은 소유자가 다르죠. 그 소유자가 다른 이런 부동산 X, Y 건물도 공동저당 잡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걸 한꺼번에 이제
저당 잡을 때 이 두 개의 요 X 건물 등기부와 Y 건물 등기부에 일괄 신청해서 한꺼번에 등기를 신청해 가지고 요 건물에 모두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X 건물 등기부에 보면 Y 건물이 공동 저당 잡혔다고 적어지고 Y 건물 등기부에 보면 또 이게 X 건물과 Y 건물이 공동 저당 잡혔다고 적어집니다. 요거 하고요. 가장 많이 묻는 게 공동 저당 잡는 부동산이 5개 이상이면 5개입니다. 최근에도 계속 지문에 나오는 게 공동 저당되는 부동산이 5개 이상이면 공동 담보 목록이라는 건 여러분 공동 저당되는 이 5개 이상의 부동산을 적은 목록 있죠. 그 목록을 등기관이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 목록에 보면 공동 담보 목록에 보면 요 5개 이상의 부동산이 공동 저당 잡힌 전체가 적어집니다. 공동 담보 목록은 부동산이 공동 저당되는 공동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 공동 담보 목록이라는 게 작성된다. 요거 하나 알고 계시고 그런 정도로 이제 묻습니다. 시험에요. 자, 이제 건저당으로 넘어가는데요. 345페이지에 여러분 그 6번에 건저당권에 관한 등기 의의만 보십시오. 민법에 규정된 건저당 그러면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장래 증감 변동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결산기에 또는 이행기에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 그 일정한 한도가 채권 최고액입니다. 그 채권 최고액까지 담보하는 저당을 건저당이라 합니다. 대부분 실무적으로 가면 여러분 실무에 가면 이게 건저당입니다. 이제는 등기부 보십시오. 넘겨서 347페이지에 그 등기부 얼구에 보시면 3번입니다. 1번, 2번 앞에 생략됐고요. 3번에 건저당 그려놓고 자 권리자란에 채권 최고액 5천만 원, 채무자 김연미 그리고 건저당권자가 채권자가 이건주였는데 말소, 그 실선으로 지워져 있죠. 채권자가 바뀝니다. 3의 1, 3번 건저당권이 변경됐는데 그죠? 원인란에 확정 채권 양도, 건저당권을 양도할 때는 채권액을 확정해놓고 양도합니다. 건저당권자가 조병재로 바뀌었습니다. 자, 건저당권이 여러분 이렇게 이전되죠. 그러니까 요거죠. 아까처럼 건저당권 변경 그랬지만 저당 이전입니다. 묻는 게 두 가지죠. 하나는 건저당권을 이전할 때는 방금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똑같습니다. 저당과 채권은 항상 함께 양도됩니다. 그러니까 분리 있죠. 요 3번 건저당권 변경에 따른 이전과 채권은 분리 양도할 수 없다. 그래서 함께 이전한다. 건저당권자가 바뀐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시험에 묻는 거는 건저당권 이전은 항상 채권이 있죠. 여기는 5천만 원이지만 최고액이 요 채권을 확정 얼마 채권 최고액은 5천만 원으로 돼 있지만 그는 얼마의 채권인지를 확정해 놓고 양도가 됩니다. 그런데 묻는 거는 건저당권 이전과 채권 양도는 분리 처분할 수 없다. 분리 양도할 수 없다. 이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고요. 자, 건저당 등기를 보실 때 건저당권에서는 이자가 묻는 게 하나 있죠. 건저당일 때는 이자가 등기가 안 됩니다. 자, 요거 하나 꼭 알고 계시면 됩니다. 왜 건저당의 경우에는 이자가 등기가 안 되느냐? 그건데요. 이자가 등기가 안 된다는 거는
이자가 없는 게 아니고 은행에서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꼭 이자를 받죠. 여러분 받습니다. 그런데 왜 이자가 등기가 안 되느냐 하면 자 실무적으로 이런 겁니다. 아까 일반 저당은 여러분 일반 보통의 저당은 이자를 연 3%면 3%로 등기해 놓고 만약에 올렸죠. 이자를 올리거나 내리면 3%에서 이자를 5%로 증액 올리면 변경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만 경매가 됐을 때 나중에 저당권자가 경매 붙이던 제3자가 이 건물을 경매 붙였을 때 그 이자를 배당을 받으려면 원금에다가 이자 그리고 연체 있죠. 연체된 이자까지 그 저당권자가 받아가려면 이걸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를 하고 변경 등기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일반 저당은 귀찮습니다. 귀찮다는 말은 번거롭다는 말은 이자를 등기해 놓고 이게 오르면 변경 등기해야 되고 한 은행에서 수백 명이 수천 명이 저당을 잡고 돈을 빌려갔잖아요. 그죠? 우리 여기 중앙동 무슨 은행에서. 그럼 은행 입장에서 보면 모든 이율이 오르면 이자가 오르면 전체 대출 받아간 모든 이런 등기부에다가 변경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귀찮고 번거로우니까 건저당을 잡는 겁니다. 은행에서. 그럼 건저당을 잡고 이자는 등기 안 해도 이자를 받습니다. 어디까지요? 채권 최고액까지. 민법 시간에 이 건저당의 경우에는 이자는 등기하지 않아도 이자가 어디에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자를 받습니다. 연체 이자 있죠. 연체한 이자까지 채권 최고액에 포함해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들은 일반 저당이 아닌 대부분 이렇게 건저당을 잡게 됩니다. 자, 여기부터 이제 실무적이지만 이자 관계 저렇게 등기 안 해도 다 경매에서 은행들은 배당을 받는다는 거 아시고요. 자, 건저당 설정할 때는 다 여러분 해보셨죠? 저당 잡아볼 때 은행 가서 채권 계약을 맺는데 실제 대출 여러분 보세요. 실제 대출은 8천만 원. 8천만 원을 대출 받는데 채권 최고액 있죠. 그럼 채권 최고액은 1억으로 이렇게 등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실무에 가서 등기부에는 건저당의 등기부에는 채권 최고액만 적어져 있고 실제 대출받은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죠. 그건 은행 가서 아니면 은행에 전화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늘 현재 실제 채무액이 이자까지 만약 이자가 밀렸다면 연체가 됐다면 연체된 이자까지가 얼마인지 처음에 8천을 빌려가지고 원금을 갚아나가면 채권액이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채권 최고액의 한 80%를 대출받은 걸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또 1금융권, 국민은행, 무슨 신한은행, 농협 이런 데서는 채권 최고액은 1억으로 잡지만 한 8천만 원을 빌려준 겁니다. 한 80%. 그러니까 이제 채권 최고를 높게 잡죠. 이유는 요 실제 대출금에다가 뭐까지 고려해서 이자까지 고려해서 이렇게 높게 잡습니다. 그 만약에 이제 민법에서는 이렇게 배우셨죠. 채권 실제 채무액이 이제 8천만 원에다가 이자가 연체가 되면 연체된 이자 그거하고 또 전체 이자를 다 요 채권 대출 금액에 실제 채무액에 더해가지고 이걸 나중에 배당을 받게 됩니다. 이자를 등기 안 해도 말이죠. 그러면 실제 채무액이
최고액을 넘어갈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만 은행에서는 실제 대출금 채무액이 최고액을 넘어가 버리면 은행에서는 건저당권자는 최고액까지만 배당을 받습니다. 채무자가 갚아야 될 돈은 최고액을 넘어갔으면 거기까지 갚아야 되지만 돈을 안 갚아서 경매가 되면 채권 최고액만큼만 배당을 받을 수 있고요. 반대로 실제 채무액이 이자까지 합해서 채권 최고액에 미달하면 예를 들어서 8,500만 원이 이제 이자까지 연체세까지 8,500이 실제 채무액이면 요걸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죠? 경매가 되면. 그래서 역으로 은행들은 8천만 원을 빌려주고 최고액은 1억으로 잡고 그렇게 다 계약 쓸 때 합니다. 그 등기에는 최고액을 1억으로 등기해놓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채무액이 최고액을 넘어가게 되면 최고액에 미달하면 그 금액까지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뭐를 등기 안 해도요. 이자를. 또 이자가 올라도 3%에서 3.5%로 이자가 오르더라도 오른 이자를 받고 그 이자를 안 내면 나중에 연체된 이자까지 해서 채권액에다 포함해서 최고액에 포함해서 이자를 배당을 받으니까 한마디로 은행 입장에서는 항상 이런 말 했죠. 은행 입장에서는 건저당이 좋습니까? 그냥 일반 저당이 좋습니까? 건저당이 좋죠. 편리하죠. 이렇게 이자를 아까 우리 앞에 일반 저당에서 본 것처럼 이자를 등기해 놓고 변경이 되면 이게 변경 등기 안 해도 되니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은행들은 대부분 일반 보통의 저당이 아닌 무슨 저당을 잡습니다. 건저당. 이것부터 먼저 이해를 하시고 또 하나는요. 우리 이제 저당권부 채권에 요거는 또 하나 더 등기부 하나만 더 보고 가겠네요. 348페이지 보십시오. 일단 등기부만 보고 계십시오. 이번 타임에는 거기는 얼구에 3번 건저당이 들어왔고 채권 최고액 채무자가 임순택인데 건저당권자는 유보현입니다. 개인이고 은행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은. 근데 3의 1 건저당권 변경인데요. 계약 인수 그랬지만 채무자가 바뀐 겁니다. 임순택이에서 마병석으로. 왜 채무자가 바뀌었냐 하면요. 앞에 임순택이가 자기 부동산의 건물에 저당을 잡고 이 건물을 마병석이한테 매매를 한 겁니다. 그 매매했다면 이 말이죠. 마병석이 입장에서 보세요, 여러분. 마병석이는 저당 잡힌 건물을 매매했을 때 요 저당 잡힌 채무액을 인수할 건지 아니면 돈을 다 갚고 매매 대금에서 앞에 있는 저당을 갚고 돈을 갚고 말소하고 갈 건지 이걸 매매하는 매수인의 선택입니다. 돈을 갚고 저당 말소할 건지 여기처럼 이 계약 인수라고 되어 있지만 이번 등기부에 보면 이렇게 적어진 데도 있습니다. 그 원인란에 등기 원인란에 면책적 채무인수 면책적 앞에 면책적이라는 말은 면책은 그 임순택이라는 사람 있죠. 임순택이는 채무를 면하고 책임을 면하고 면책 채무를 다 누가 인수해 갑니다. 마병석이가. 여러분이 집 살 때 앞사람이 매도인이 잡아놓은 저당을 채무액을 그대로 다 인수하게 되면 면책적 채무인수 이렇게 적어지는 데도 있습니다. 이 등기부 이제 적을 때 각 등기소마다 좀 다르게 적어요. 근데 이제 계약 인수 그 자리에
면책적 채무인수 써놓고 이게 앞 사람이 그 전 소유자가 잡아놓은 채무자가 이게 돈 빌리고 잡아놓은 저당의 채무를 모두 인수해 간 겁니다. 아까 앞에서는 저당권자가 바뀌는 걸 봤고요. 변경 등기. 이번에는 면책적 채무 인수라 그래가지고 요거를 또 채무자가 이제 바뀌는 이런 경우도 가끔씩 있죠. 이거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당 등기를 받고요. 또 하나가 저당권부 채권의 우측에 349페이지 보세요. 저당권부 채권의 질권이 등기가 되는 수가 있는데 등기부만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넘겨보시면 350페이지에 내용은 안 보셔도 되고요. 거기 350페이지고 1번에 건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1에1 부기등기로요. 여러분 부기등기로 1번 건저당권부 질권 그랬지만 건저당으로 담보된 채권을 앞에 1번에 있는 건저당으로 담보된 채권에 이 질권이 들어옵니다. 자, 민법에 질권은 민법 시간에 여러분 배우진 않지만 여기까지 보십시오. 질권 자체는 내용은 안 나옵니다. 1번 건저당권부 채권에 질권이 잡히면 이게 질권이 잡히면 1에1 부기등기를 해야 됩니다. 부기등기를 해야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건저당권부 채권에 질권이 들어오면 질권이 설정되면 그 건저당이든 저당권의 질권을 부기등기하여야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우리 시험에는 건저당권에 저당권에 이렇게 질권이 들어온다는 거 내용은 질권의 내용을 시험에 묻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질권을 이렇게 부기등기 한다는 거 요거 하나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저당권인데 앞전에 여러분 우리가 용익권하고 용익권에서 한 문제, 저당권에서 하나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용익권은 작년 우리 기준으로 작년 30회 기준으로 말하면 용익권은 직접 나오진 않았지만 직접적인 문제는 근데 이 저당은 매년 하나씩 나오게 됩니다. 이제 다음 타임에 가면 우리가 3월 1, 2월, 3월 이제 지나서 4월 타임에 가면 이제 기출 문제들도 조금씩 분석해 드린다 그랬죠. 그러면 그 기출 문제 보면서 이 저당과 저당 등기 이거 어떻게 하는지 요걸 이제 내용에 들어갈 겁니다. 매년 저당권은 한 문제는 나온다라는 걸 아시고 지금은 요 등기부만 잘 봐두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저당권을 다시 이제 처음으로 우리 돌아가서 저당권 공부하실 때 아직까지 보십시오. 채권자 이야기 나오면 항상 채권자가 저당권자 내지 저당 채권자가 저당권자 내지 건저당권자가 된다. 요거는 이제 등기부에 보면 채권자라고 적어지지 않고 건저당 저당권자라고 적어진다. 우리 방금 여기는 대부분 개인으로 저당권자나 채권자가 개인으로 돼 있지만 뭐 저당권자가 누구인지 그걸 묻지는 않습니다만은 은행 항상 무슨 여러분이 저당 잡았던 집에 아파트에 저당 잡았던 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이면 농협 이걸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피담보 채권 그러는데요. 민법 시간에 여러분 우리도 이제 피담보 채권 그러면 이 1억이라는 이 채권을 피담보 채권 이 말은 여러분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을 그 피담보 채권이 무슨 뜻입니까?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담보할
또는 저당으로 담보가 되는 채권,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일반 저당 잡히지 않고 여러분이 돈을 만약에 누구한테 100만 원, 돈 100만 원을 아는 사람끼리 빌려주죠. 그러면 그건 담보 없다는 거는 무담보, 담보 없는 채권입니다. 그죠? 담보 없이 빌려준 거죠. 그건 무담보 채권 또는 무담보 채권이라는 건 담보가 없는 채권이고, 은행 가서 돈 1억을 빌릴 때 여러분 집을 저당을 잡았다면 그건 저당으로부터 담보되는 채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1억을 빌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돈을 빌리고 저당을 잡지만 토지를 빌리고 저당을 잡을 때는 두 가지 묻는다 그랬죠. 하나는 피담보 채권이 금전 채권이 아닌 채권을 담보하는 그런 저당도 설정될 수 있고, 요때는 요 토지 평가액이 1억이면 1억이라는 평가액을 적습니다. 등기부에다가 그 1억에 대한 토지 평가액, 요거까지만 시험에 나오고, 민법에서는 피담보 채권이 금전 채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꼭 금전 채권이어야 되는 건 아니다는 거 아시고, 그 다음에 채무자나 제3자 쪽에서는 이거를 토지나 건물을 저당을 잡는 경우도 있지만, 이 지상권, 우리 이미 배웠죠, 여러분. 지상권하고 전세권 있죠. 이거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저당 잡을 수도 있다. 그러면 지상권, 전세권이 저당 잡혔을 때 요거 다음 시간에 지상권, 전세권 등기 아래에 저당권을 부기 등기한다는 거, 그리고 지상권, 전세권이 저당 잡혔을 때 이 지상권, 전세권자의 성낙 없이는, 동의 없이는 지상권, 전세권에 저당 잡혔을 때는 이 저당권자의 성낙 없이는 지상권, 전세권을 소멸케 하지 못한다. 또는 말소 못한다. 이게 민법하고 등기법에 나오는 공통적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상권, 전세권이라는 용익 물건이 요 두 개가, 요 둘 외에는, 지상권, 전세권 외에는 저당 잡을 수 있는 물건이 없죠. 두 개가 저당 잡힐 수 있다는 거. 부동산이 아닌, 토지 건물이 아닌 지상권, 전세권을 저당 잡을 수 있다는 거 항상 염두에 두고, 또 나중에 말소 등기할 때 다음 시간에 또 설명드리고요. 또 채무자와 제3자가 이렇게 저당 설정자가 다를 때, 채무자와 저당 설정자가 다를 수 있고, 같든 다르든 채무자가 설정자든 제3자가 설정하든 저 등기부에는 요 두 가지 채권액과 채무자를 필요적 반드시 기재해야 되고, 나머지 두 개 외에는 채무자 채권액, 채무자 외에는 모두 임의적 기간, 변제기, 이자 등등은 모두 임의적 기재 사항이라는 것, 그것도 이제 구분해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저당 이야기 아까 했던 것처럼 두 개 이상의 부동산을 저당 잡을 때 공동저당이라 그러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민법에서는 공동저당이 어떻다, 그런 이야기는 이제 민법에서 주로 묻는데, 우리는 공동저당되는 부동산이 5개 이상이면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부에 방금 쭉 등기부만 가지고 아직 내용은 나중에 다음 타임에 여러분 요약 정리해 드릴 때까지 내용은 그대로 안 보셔도 됩니다. 등기부에 저당권 등기가 어떻게 되는지 요것만 우선 보고 계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앞전에
소유권 등기부터 먼저 했습니다. 강론, 이제 총론으로 돌아가기 전에, 여러분 등기 총론에 가기 전에 강론에 소유권, 보존, 이전, 그 다음에 소유권 외의 권리 중에 이제 용익물권, 용익권, 임차권까지 용익권, 저당권 이렇게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등기에 넘어가는데 351페이지 그죠? 권리 변동 등기. 다음 시간에 변경 등기, 경정, 말소, 말소 회복, 멸실 요 등기를 가지고 설명드릴 겁니다. 근데 그 권리 변동에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 하기 전에 먼저 있죠. 여러분 앞으로 돌아가서 표시 등기라고 있습니다. 맨 어디냐 하면 281페이지 보면 그 표시 등기에 표시에 관한 등기, 표제부 등기 중에 그 283페이지 보시면 283페이지에 부동산 표시 변경, 그 다음 넘겨보시면 멸실 등기라고 또 나옵니다. 뒤에 그죠? 287페이지. 여기를 먼저 보고 돌아와서 그 등기 명의 변경부터 351페이지부터 다시 그 설명드릴 테니까 좀 앞에 좀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이렇게 변경 등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정 이렇게 등기로 이어가니까요. 그렇게 아시고 자 쉬었다가 이제 오늘 다음 시간에 그 권리 변동에 관한 변경 등기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